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치매, 조금 더 친해지는 치매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대전화가 냉동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차 안에 키를 꽂아놓고 문을 잠그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은 손목시계를 한참을 찾다가 냉장고를 정리할 때 반찬통 안에서 나오는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망증 혹은 치매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치매라고 생각하면 왠지 끔찍한 것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엄마 둘을 소환할 건데요. 이 엄마들 중에 누가 내 자신과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엄마입니다. 바쁜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겨우 시간이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리모컨. 다음은 휴대전화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게 우리 현대인입니다. 휴대폰을 찾았는데 휴대폰이 없습니다.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혹시 남편이 내 걸 가지고 갔나? 남편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 내 전화 봤어? 근데 딸이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또 거기에 둔 거 아니야? 이때 엄마, 아차! 그러고 그래도 설마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냉장고에는 아주 신선하게 냉동된 휴대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이때 두 번째 엄마는 어떨까요? 딸, 내 전화 못 봤어? 엄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지난번에도 거기다 놓고 못 찾았잖아. 거기 어디? 내가 언제 또 그랬다 그래? 이 딸, 엄마 혹시 치매 아니야? 그거 냉동실에 넣어놓고 자꾸 찾으면 어떡해?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러면서 냉동실을 열어봅니다. 이번에도 아주 신선하게 냉동된 휴대전화가 보입니다. 이때 엄마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 경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엄마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엄마는 거기라는 말에서 냉동실을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엄마는 어땠나요? 전혀. 냉동실에 예전에도 넣었었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그 차이를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의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치매라는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실까요? 왜 재수없게 나한테 그런 일이?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엄마가 왜 재수없게? 아니면 운이 나빠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고 계신가요? 치매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치매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남을 웃기고 정치를 하고 머리를 쓰는 분이었어요. 물론 치매를 오게 하는 원인은 약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은 이유를 대야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치매, 그 치매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치매라는 말을 쓴 거는 일제시대 때부터입니다. 치매가 처음 나온 거는 1900년대 초입니다. 그 정도면 약 100년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건망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어.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치매가 걸린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벽에 못 치라고. 거기다 신경질도 내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성격이 바뀌어서 자꾸 짜증을 내신다든가 아니면 음식 맛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혹시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엄마, 일 좀 하지 마 이제. 사람들이 우리 뭐라 그러겠어?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 아직까지 부려먹는다 그럴 거 아니야?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엄마가 갑자기 평생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럼 엄마는 뭘 해야 할까요? 감기 걸리니까 밖에 나가지도 마. 경로당이나 좀 다녀오시고 좋은 데 다녀오세요. 돈 드릴게. 그러면 결국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원인이 있겠죠. 우리는 치매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한테 오는 치매는 맞이할 줄 몰라요. 그러면 치매를 맞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활에서 치매를 맞이할 준비는 과연 돼 있을까요? 치매가 뭔지 지금부터 조금씩 치매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치매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의 어원은 뭘까요? 이 치매도 역시 의료 용어이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디멘시아는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지만 드와 멘스 이게 합쳐진 말인데요. 드는 추락하다, 아래로 이런 뜻이 있고요. 멘스는 마음입니다. 해석하면 추락한 마음, 떨어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재 쓰는 디멘시아는 지우다, 없애다, 멘탈이라고 쓰죠. 마음, 정신입니다. 마지막에 IA가 붙은 거는 병이라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지워진 마음, 없어진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치매는 어떤가요? 우리가 쓰는 치매는 한자어로 아까 일제시대 때부터 왔다고 했는데요. 들어온 한자어를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해석을 하면 어리석은 치, 어리석을 매,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리석다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바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엄마한테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가 우리 잘 쓰던 노망은 어떻습니까? 노망 더 기분 나쁘신가요? 노망은 이런 뜻입니다. 늙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망령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망령은 영을 잇는다는 말입니다. 잊을망의 뜻은 마음을 잇는다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지금쯤은 우리도 치매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말로 불려주는 게 더 좋을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말을 또 다르게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차라리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디멘시아를 그냥 쓰고 싶습니다. 잊혀진 마음, 없어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치매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흔한 치매 이름 하면 알츠하이머를 얘기합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는 그 100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 60%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 그러면 일단은 알츠하이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치매가 왔으면 알츠하이머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는 어디서부터 쓰였을까요?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제일 처음 알츠하이머란 말을 썼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환자는 51세 되는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첫 환자는 51세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나이 제한도 남성, 여성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신체 구조가 어떻길래 치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럼 잠깐 신체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성은 약 24세까지, 여성은 약 20세까지 신체가 성장하고 발달한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퇴화,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은 80세, 여성은 86세입니다. 20년 동안 성장한 몸을 가지고 약 60년에서 65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20년 동안 내 몸을 키웠으니까 앞으로 65년 동안 얼만큼 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전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800만 명입니다. 그중에 10%인 80만 명이 현재 치매 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40년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0만 명인데 200만으로 갑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어떤 비상? 앞으로 치매 노인이 치매 노인을 케어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일본은 이렇습니다. 40대 중반 이후의 남성, 여성 일반인들이 두 달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치매 예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왜 과연 그만큼 돈을 들이고 치매 예방에 참여를 할까요? 이들은 벌써 내가 노인이 됐을 때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미리 참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건망증이 치매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의 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를 보통 개인적 생활 주기나 가족적 생활 주기로 나눕니다.
사람은 개인이 살기도 하지만 가족을 이루면서 살기도 하죠. 우리 여기서 개인의 생활 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은 보통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를 나눠서 약 7단계의 생애 주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2가지를 더 껴봤어요. 우리는 사춘기를 경험하죠.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사춘기는 있을 걸 미리 알고 있죠. 누구나 있어서 이 시기를 잘못 지내면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 많이 아시죠. 부모들도 이 시기에는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치매는 왜 교육을 안 할까요? 이건 뭐냐면 치매는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생애 주기표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다음에 사춘기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들어가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청소년기, 성인기, 그 다음에 중년기 이후에 치매기를 넣어봤어요. 노년기 사이에. 이렇게 생애 주기표를 놓고 보니까 이걸 보면 아, 내가 이때쯤이면 치매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사춘기는 현재 책에도 전인교육으로도 정부에서도 전부 교육을 합니다. 물론 치매도 교육을 하죠. 그렇지만 참여도가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춘기와 치매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생각할 때의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사춘기를 치매처럼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춘기는 그냥 우리 성장기로 보죠. 제가 생애 주기표에 넣었던 거는 치매기도 성장기로 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합니다. 익어간다고 생각하면 익는 것도 성장입니다. 늙는 것도 성장입니다. 생각은요, 계속 발전합니다. 스스로 내가 늙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치매기만 질병으로 놓고 사춘기는 질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생각부터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사춘기는 증상이 있나요? 사춘기도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질풍노도의 시기니 이러면서 증상을 말하죠. 치매도 증상이 있습니다. 사춘기보다 더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후, 이 징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치매의 징후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하늘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징후가 있다 그러면 하늘은커녕 열심히 보약해다 바치죠. 엄마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치매기와 사춘기의 차이 중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춘기에 약이 있나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매기는 치료약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거는 치매를 아주 조기에 발견된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그건 아주 일부 굉장히 깨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죠. 일본은 현재 치매 노인이 치매 노인을 케어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치매 간병 기간은 12년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내 부모가 치매에 걸렸으면 우리 가족들이 12년 동안, 평균 12년 동안 옆에서 간병을 해야 돼요. 혹시 치매 노인이 있는 댁을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잔물통으로 채워놓고 냉장고도 잔물통으로 채워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치매를 예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피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치매도 이제는 감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주 많이. 그게 지금은 생활이 됐죠. 주사 한 방, 물약 하나면 해결이 되는. 저는 치매도 우리가 전부 다 알게 되면 이렇게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치매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가족도 다 내 겁니다. 다 내 인생의 그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처럼 치매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를 맞은 사람은 인생이 끝난 건가요? 저는 치매 노인들과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노인들도 웃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놓인 환경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아들이 1등하면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시기에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하고 어느 시기에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회생할 수 있을 때, 이때 가장 행복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치매가 오지 않으면 물론 제일 좋겠죠. 치매는 우리가 겪는 많은 위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위험을 겪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위험을 하나 겪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를 겪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치매를 조금 더 많이 알아보세요.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치매와 치료 못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불치병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고, 치매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까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20%요? 맞네. 자, 남성과 여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1.3배 높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더 높아요. 6년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약 1.6배. 거기에 무학력자는 약 4.5배 더 높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은 약 2.4배. 흡연자는 1.5배.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분은 약 3배 치매 위험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5세씩 높아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약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길거리를 가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2배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 위험 배수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더 치매 위험도가 낮아요. 여기서 먼저 힌트를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행복지수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예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를 위해서 우리 두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뇌는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4군데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전두엽은 맨 앞에 위치하고 있죠. 전두엽은 뇌 활성화라든가 사고력, 이해력, 계획력, 실행력, 거기다 성격까지 좌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전두엽이 다치려면 아니면 야구공에 맞는다든지. 전두엽이 손상되면 뭐가 잘못될까요? 운동장애. 그리고 지능이나 인지 기능이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서의 불안정이나 마음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손상을 입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보험을 한 28개를 들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험 28개를 들은 걸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미쳤어? 대판 싸울 거 아닙니까? 너 보험 담당하는 여자랑 뭐 있지? 아니면 네 후배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좀 바꿔보세요. 아, 이 사람이 머리가 다쳤나 보다.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미쳤다고 마누라한테 쫓겨날 걸 알고 이렇게 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딘가 다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해하고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장사하시는 분이 전두엽이 손상됐습니다. 그분은 물건을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물건 가격을 못 정해요. 물건 가격 못 정해요. 이 전두엽이 다친 치매를 미운 치매 혹은 알코올성 치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측두엽은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 감정 능력을 기능하게 합니다. 이 측두엽이 손상이 되면 말을 못해요. 실어증이나 언어장애 또는 기억장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정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측두엽 옆에는 귀청력기관이 있습니다. 청력이 좋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 안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해마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함께 감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뇌는 온 신체와 마음, 계산력까지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정엽은 어떤 일을 할까요? 두정엽은 머리의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시력과 제일 관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하고 연결 지으면 되십니다. 후두엽은 시각적 자극과 정보 처리, 보는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 시각이 고장이 나는 거죠. 시각 실인증, 안면 실인증, 실독증, 종국에는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두정엽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두정엽은 언어, 시, 공간, 여기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을 합니다. 손상이 되면 역시 언어에 대한 장애가 오겠죠. 그리고 공간이 일하니까 좌우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하십니다. 왼쪽으로 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두정엽에 대한 손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내가 말이야 1시간 동안 4kg이나 걸었어.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4kg이라는 얘기가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내가 4kg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자꾸 실수합니다. 1시간 동안이 아니고 1kg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두뇌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두뇌 외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건망증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있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연탄재가 있는 거예요. 아차,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는 동안 불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얼른 쫓아가서 가스불을 끌어가겠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힌트를 보고 생각이 나는 것. 힌트라는 것은 이겁니다.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받으면서 보니까 친구 전화번호가 떴어요. 아차,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날짜가 오늘 약속이 있는 날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힌트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일단 건망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잃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줘야지 그러고 딱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드는 거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지? 그 김치 넣고 양념해서 끓이면 되잖아. 근데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힌트입니다. 힌트를 가지고도 찾지 못하면 치매라는 판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에서 볼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치매가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건망증일까? 일단 우리가 단순 건망증은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병원에 간다면 우린 병원에 살아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과음이나 스트레스는 건망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치매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건망증과 치매의 구분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생활 속에서 잦은 실수를 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서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기준도 있어야겠죠. 자신의 기억력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자꾸 깜빡깜빡해? 남들도 인정하는 거죠. 이럴 때. 또 하나는 익숙하게 늘 하던 일을 실수를 자주 합니다.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일에서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이 정도에서 가봐야겠죠.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특히 정신과 가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이 치매가 정신과에서 진단을 많이 해서 정신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망증과 치매는 구분이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구분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겪어야겠죠. 이 까다로운 절차를 겪는데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면 안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치매가 의심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빨리 치료하면 돼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망증이 일시적으로 잠깐 잃어버린 거라면 치매는 어떻습니까? 치매는 기억을 영원히 상실하는 겁니다.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할 것 없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을 보면 제일 사랑하는 자식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이 방송의 타이틀은 나를 잊지 마예요. 나를 잊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없어져요. 이 기억이 없어지는 걸 막으려면 예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망증은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신경증, 불면증, 폐경후 증후군 등의 질환을 가진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에겐 이런 겁니다. 기억할 일이 많고 일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건망증과 가까워집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물건을 엉뚱한 데 두고 찾기도 합니다.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손목시계를 반찬통에 넣고. 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물건을 찾더라도 그곳에 물건을 놔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놔뒀다는 자체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기억이 정상이라도 예전보다 자주 길에서 넘어지는 분도 마찬가지로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억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넘어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치매인가요? 이 치매라는 걸 구분하려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 특히 이름이나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을 우리는 자유회상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회상기억이란 것은 힌트나 단서 없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회상기억은 30대에서 40대 정도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서로 연관되지 않은 단어 10개를 제시합니다. 그룹이 두 그룹인데요. 평균 25세의 나이와
평균 75세의 그룹 두 그룹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주어진 후에 기억을 하게 했죠. 그랬더니 평균 25세 그룹에서는 6개에서 7개를 기억해냈습니다. 평균 75세는 약 5개 정도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존에 접했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능력이라는 것은 재인기억이라고 합니다. 재인기억. 이 재인기억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기존에 주었던 정보 10개에 추가 정보 10개를 더 주며 같은 그룹에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평균 25세 그룹에서는 기존의 정보 10개를 그대로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면 75세 이상 그룹은 어떨까요? 75세 이상 그룹에서도 기존 정보 10개를 그대로 기억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노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늙어도 기존에 가진 정보는 그대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뇌는 늙어서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뇌는 정지하는 게 아니고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느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보고 갈까요? 친구나 가족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걱정할 일인가요? 치매라는 것의 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나 인지 능력이 저하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적 행위, 즉 늘 하던 업무, 교통수단, 가사일 등의 능력의 저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닌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게 치매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경도인지 장애라는 말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가 처음 발생할 때 일상적 기능이 아직은 저하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기억력은 약 30에서 40% 정도의 저하된 때입니다. 이때는 조기 검사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때입니다. 여러분, 경도인지 장애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건망증에서 조금 진행이 되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는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깜빡깜빡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경도인지 장애예요. 경도인지 장애를 지나쳐버리면 치매입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넘어버리면 약물 치료도 소용이 없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제대로 깊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치매는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치매를 천형으로 생각한다든지 운이 나쁜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치매를 그냥 받아들일 건가요? 치매를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치매보다 더 가까워지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치매를 우리 인생의 생활 주기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감기처럼 생각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